봐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까 원가를 나눌 때 제일 좋아하는 원가 요소가 직접 재료 나누고 직접 노무 나눈 다음에 나머지 그 온갖 비용들을 묶어가지고 제조간접비에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토탈 원가가 되는 거야. 총 제조 원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양쪽으로 나눴을 때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하고요. 직접 노무 원가를 A와 B에다가 나눠 먹는 것 자체가 일이 아니죠. 그냥 그 자체는 직접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A하고 B에다가 이렇게 부과하면 되거든. 배분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해. 야, 우리는 개별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를 따로따로 부르지도 말자. 두 개 한 번에 부르면 어때? 어차피 나눠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기본 원가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기초 원가라고도 부르고요.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둘 다 직접이니까 직접 원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 개 중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답이 세 개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따로따로 부르는 것보다 묶어서 부르는데 어떨 때는 기본, 어떨 때는 기초, 어떨 때는 직접 이렇게 불러. 근데 직접이라고 말하면 직접 B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앞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직접은 잘 안 쓰고요. 대부분 기본 아니면 기초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내요.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뭐를 더한 거예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를 더한 거. 근데 왜 이렇게 더해서 부르는 걸 좋아하냐, 얘는. 얘는 이걸 더해서 불러도 문제가 없는 게 얘만 잘 배분하면 되거든. 그래서 개별 원가는 이렇게 세 개로 원가를 막 부르는 게 귀찮을 때 두 개를 더해서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 한 방에 불러버리고 제조간접비를 따로 분류해. 얘를 배분하는 게 일이어서. 아까 얘를 막 A하고 B하고 C에다가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만 따로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문제요. 총 제조원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세 개 더해서 기초원가하고 제조간접비라는 이름으로 더해도 답은 100만 원 똑같이 나오겠지. 이름을 묶어서 불렀을 뿐이지. 개별은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선호하는 원가 요소는 이렇게 세 개의 원가를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고요. 두 개를 더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제조간접비만 별도로 부르는 원가 계산 방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종합원가를 가면 여러분 종합원가는 세 개를 따로따로 부르고 자시구가 전혀 문제가 없잖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더 어려워질 거야. 왜 어려워지냐면 수량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다가 보이죠? 여기다가 할게요. 이게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0만 개를 생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1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물량을 넣어요. 그 물량은 처음에 여러분 10만 개 만들려면 10만 개치 뭐가 들어가야 돼? 사람이 10만 개를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 일단 재료를 넣어야겠지. 직접 재료를 투입한다? 적어도 10만 개까지는 만들 만큼 넉넉하게. 근데 재료를 넣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이 중에 8만 개만 완성인 거야. 그러면 미완성이라고 얘기하는 수량이 몇 개인 거예요? 2만 개인 거죠. 왜 2만 개는 완성이 안 됐을까요? 전 재료를 넣었는데. 재료를 넣었는데 왜 재료가 완성이 안 됐을까요?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공장의 직원들이 일을 하다 멈췄거나 시간상 아니면은 가동이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면 결국은 종합원가 계산은 어떤 식으로 제품 만드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재료를 넣어. 처음에. 그러면 재료가 쫙 뿌려져.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재료가 뿌려지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가공을 하는 거지. 재료를 막 가공해. 근데 가공은 누가 하냐면 내가 일을 하는 순간 가공을 하는 거고 전기를 같이 쓰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일할 때는 노무죠. 내가 일을 하면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원가가 같이 발생되는 거야. 이 두 가지의 원가는 재료라고 하는 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왜 이런 경우는 8만 개는 완성됐고 2만 개는 미완성이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요. 재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가공이 덜 돼서 그런 거야. 가공이. 그래서 이렇게 원가를 구분하는 걸 얘가 좋아해. 종합은 직접 재료비를 따로 구분하는 이유, 투입을 다르게 하니까. 가공은 그때그때 투입하는 거야. 시간만큼 들어가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를 오히려 따로 분류하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노무와 제조간접비를 묶어서 또 다른 원가로 구분해요. 그걸 가공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공원가, 가공비 또는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킨다 이래서 전환원가라고도 불러요. 그럼 종합원가는 이 원가와
두 개를 묶어서 가공비라고 해도 답은 똑같죠. 그래서 원가를 구분할 때 왜 기본 원가라는 게 존재하고 가공비라는 게 존재하냐? 개별 원가 계산이 좋아하는 방식과 종합 원가 계산이 좋아하는 방식의 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우리가 앞에서 그 원가 집계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3개 있다 그랬잖아. 근데 3개 중에 요 2개를 묶어서 이렇게 요 2개를 묶어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적어드렸죠. 이게 개별이 쓰는 원가를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예요. 제조간접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더해놨잖아. 얘를 가공 또는 전환원가라고 부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걸 개별과 종합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고 책에서는 그냥 그런 거 빼고 간단하게 이거 2개 더했을 때랑 요거 2개 더했을 때랑 부르는 이름이 또 있어요 라고 적어드린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는 어느 원가 계산이 사용하냐? 죽었다 깨도 종합원가 계산인 거야. 요 원가는 죽었다 깨도 개별 원가 계산이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인 거고요. 두 가지에 대한 원가 코드를 잘 이해하시면 조금 더 원가 계산이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예제 같은 경우가 가공원가가 얼마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가공원가. 여러분 가공원가는 지금 보니까 이랬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 중에 가공원가는 얘 아니고 2개 더하는 거잖아. 2개. 그럼 이 2개만 더하면 되지.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일단 직접 재료비를 샀든 사용했든 가공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볼 것도 없어요. 지워버리고. 직접 노무 원가가 50이래요. 50만 원 일단 더하고요. 자, 제조간접비를 더하려는데 제조간접비가 발생된 것 중에 약간 요건 이제 여러분에게 계산하라고 준 거야. 제조간접비는 아까 우리 원가 중에서 변동하는 제조간접비도 있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도 있잖아요. 근데 변동이든 고정이든 제조간접비잖아. 근데 이 문제는 이걸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 계산하게끔 준 거야. 변동은 60이래. 그럼 고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정은 안 알려주고 변동 제조간접비는 전체 제조간접 원가의 40%래.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체 제조간접 원가의 40%가 6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의 전체 원가 중에 40%를 곱한 금액이 60이면 60만 원에서 40%를 나누면 전체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 나누면 곱하기 한 거니까 거꾸로 나누면 돼. 그럼 전체 제조간접비가 150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고정까지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전체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요거는 약간 산수를 좀 해봐라 이런 뜻인 거지. 너무 쉽게 주면 또 너무 우리가 너무 좀 창피하잖아. 너무 쉬워가지고. 제조간접비를 150이구나. 답은 200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답은. 그럼 이 문제를 처음에 원가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지 이거? 무슨 문제가 이런 거야? 가공원가를 구하라는 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핵심은 가공원가가 뭔지를 아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게 쉬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가의 분류를 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전산회계 1급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공원가가 무엇인지, 기초원가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 찾는 거예요.